제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은지야, 형수 때문에 자제력을 잃겠어. 서울의 어두운 집 거실에 깔린 요가 매트 위에서 은지와 준서는 금지된 선을 넘는다. 한 가족, 한 비밀,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울 열정의 불꽃. 이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까?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인생의 황홀리에 접어든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 마음이 변해가는 요즘 같은 때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또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은지 46세 주부입니다. 서울의 이 집에서 꺼진 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차가운 흰 벽에 반사되고 시계 초침 소리가 집의 느린 심장 박동처럼 울립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 대리석 조리대를 닦으며 마음속 공허함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구, 제 남편 저명한 변호사와의 22년 결혼 생활은 이제 감정이 없는 나날로 변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지친 눈으로 저를 보지 않습니다. 회사 간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말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조심해 라고 답하지만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넓은 집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두 유령 같고 아침 TV 소리는 공허함을 채우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식탁 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깨끗한 두 접시. 창밖을 보니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제가 흘리지 않는 눈물 같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가득한 가정을 꿈꿨고 노을 아래 함께하는 저녁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꿈의 파편을 치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상우는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고요를 깹니다. 상구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합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저는 주방 문가에 서서 아침에 아무도 먹지 않은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상우가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준서, 내 동생이 이혼했대. 우리 집에 잠시 머물고 싶대. 괜찮아. 준서, 밝은 미소의 젊은 화가, 상우와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동생, 결혼식이나 명절에 잠깐 본 기억뿐이지만 그 이름은 제 가슴을 미세하게 흔듭니다. 응, 괜찮아. 빈방 있잖아. 저는 담담히 답하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예감이 스칩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로 돌아갑니다. 그래, 와. 그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섭니다. 저는 고요 속에 남겨져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외로움이 가슴을 조입니다. 창밖 비소리가 거세지며 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위험한 문을 열었고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을 깨울 것이라는 걸.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오면서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비밀의 시작이었어요. 준서가 집에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낡은 작은 캐리어를 끌며 서울의 우울한 구름을 뚫고 들어온 햇살 같은 미소를 지었죠. 그는 3호세, 상우의 동생인데 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우가 아르마니 정장의 날카로운 선이라면 준서는 물감이 자유롭게 흐르는 수채화 같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불꽃 같은 눈빛. 저는 문 앞에 서서 밀가루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쥔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받아줘서 고마워요. 준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눈빛은 제 마음의 숨은 구석까지 꿰뚫는 듯했어요.
저는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잠들었던 심장이 살짝 뛰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 준서의 존재는 이 집에 낯선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는 곳곳에 작은 흔적을 남겼죠. 커피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에 휘갈겨진 그림, 거실에 퍼지는 유화, 물감 냄새, 전화에 대답하며 터지는 웃음소리. 상구와의 숨막히는 고요에 익숙했던 저는 준서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는 밤늦게 전화와 계약서에 묻혀 사는 상구와 달랐어요. 준서는 매일이 새 캔버스인 것처럼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한 색을 칠했죠. 어느 아침 커튼 사이로 새어든 햇살 아래 거실로 내려가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준서가 초록색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어요. 타이트한 티셔츠가 그의 탄탄한 몸을 드러냈고 느리지만 생명력 넘치는 동작은 조용한 춤 같았어요. 햇빛이 그의 피부 위에서 반짝이며 말없는 초대 같았죠. 저는 커피잔을 꽉 쥔 채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형수, 요가 해보실래요? 마음이 편해져요. 준서가 고개를 들며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자신의 매력을 아는 듯 반짝였죠. 아니, 익숙하지 않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뜨거워진 볼을 감추려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잊었던 느낌이었죠. 저는 그저 호기심일 뿐이라고, 준서는 잠깐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더 신경 쓰게 됐고 단정한 묶음 대신 머리를 풀고 부드러운 드레스를 골랐어요. 이게 잘못된 일임을,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상구가 남긴 공허한 뿐인 이 차가운 집에서 준서는 한 줄기 빛이었고 저는 그 빛에 끌리는 나방 같았어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제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상구가 늦게까지 일하는 저녁이면 이 집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리면 상구가 떠났다는 신호에 가슴이 조여오던 압박이 풀립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가져온 생기, 제가 오랫동안 잊은 활력. 우리는 간단한 저녁을 함께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하얀 쌀밥 한 공기. 하지만 준서와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캔버스 위 색채가 말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저는 따뜻한 밥그릇을 쥔 채 귀 기울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제 말을 들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준서에게 상우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주부로서의 공허함, 매일 접시를 닦으며 무너지는 가정을 붙잡으려 했던 헛된 노력을 털어놓았죠. 준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수, 삶에는 색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둘러싼 껍질을 찌르는 칼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엔 강렬하고 위험한 파도가 일었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사랑과 상실에 관한 오래된 영화를 봤어요. TV 불빛이 준서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돋보이게 했죠. 저는 영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화면 밖으로 끌어냈어요. 형수, 삶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준서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숨기려던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걸 드러낼까 두려웠어요. 소파 위에서 우리의 손이 스쳐수오. 그 가벼운 접촉은 불꽃처럼 모든 장벽을 태웠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어요. 짧고 급한 키스. 하지만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저는 뒤로 물러서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러면 안 돼. 저는 속삭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준서는 고통과 열정이 섞인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형수, 알아요. 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창밖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슴속 타오르는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불이 붙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약한 순간이었다고 멈출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준서를 볼 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비밀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저는 아내이자 형수였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은지였어요.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여자. 그 대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해도요. 멈춰야 한다. 이성을 지켜야 한다. 내가 상호의 아내이자 준서의 형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하지만 상구가 문을 잠그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집을 떠날 때마다 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금지된 영역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준서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제 호흡이 됐어요. 우리 둘만의 저녁 시간,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혈관에 피가 흐르는 듯했죠. 준서와의 순간들은 제 심장에 달콤한 상처를 남겼어요. 거실에서 함께 보낸 시간, 희미한 불빛 아래 테이블에 흩어진 그의 스케치. 그의 감정이 담긴 그림들은 그 자체로 준서 같았어요. 저는 그의 작은 행동에 눈길이 갔어요. 웃을 때 머리를 뒤로 넘기는 모습, 예술적 꿈을 이야기할 때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 그의 말과 눈빛은 저를 22년간 가둔 보이지 않는 우리에서 끌어내는 초대 같았어요. 어느 밤 서울이 은빛 달빛에 잠겼을 때 저와 준서는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레드 와인잔이 살짝 떨렸죠. 밤바람이 도시의 냄새와 그의 숨결을 실어왔어요. 형수, 당신 때문에 이성을 잃겠어요. 준서가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금지된 멜로디 같았죠. 부드럽고도 위험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 깊고 불타는 저를 집어삼킬 듯한을 마주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제게 닿았어요. 검은 밤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뜨거운 키스. 제가 세운 모든 경계를 태웠죠. 저는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 키스에 응했어요. 와인잔을 쥔 손은 굳었지만 심장은 항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은지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형수도 아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 여자였죠. 비록 그건 죄악된 순간이라 해도요. 키스가 끝났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성을 되찾으려 했죠. 우린 계속하면 안 돼. 저는 속삭였지만 약한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애원 같았어요. 준서는 고통과 갈망이 섞인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형수,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제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에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밤바람 소리로 가슴속 울리는 심장 소리를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는 제가 오랫동안 묻어둔 부분을 깨웠어요. 살아있고 싶고 느끼고 싶은 부분을요. 이게 잘못된 일임을 산구가 알면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어요. 하지만 준서의 눈빛, 그의 손길은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왔지만 준서의 열정은 더 강렬했고 저는 나방처럼 그 빛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설령 그게 저를 태워버릴지라도요.
저는 열정과 죄책감 사이의 경계에서 살았어요. 매일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제 세상이 무너질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서의 눈빛, 성청근사동 안한 웃음빛, 손길은 제 안에 불에 기름을 부었고 저는 그게 저를 태울 걸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심의 그림자가 이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가져온 건 상우였죠.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숨길 수 없었죠. 거울 앞에서 더 오래 서서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드레스를 골랐고 민낯 대신 분홍빛 립스틱을 발랐어요. 준서가 저를 단조로운 주부가 아닌 사랑받을 가치 있는 여자로 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상우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탐색하는 듯했어요. 그의 시선을 피할 때마다 죄책감의 구덩이가 더 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서울이 짙은 안개에 잠겼을 때 저와 준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작은 거리에도 그의 천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의 웃음소리는 준서의 손이 제게 스칠 때마다 쿵쾅대는 심장 소리를 덮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잠기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상구가 일찍 돌아온 거예요. 드문 일이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며 태어난 척했어요. 상구가 들어왔어요. 정장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뭐 하는 거야? 그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 없는 비난 같았죠.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고 숨긴 비밀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영화 보고 있어요, 오빠. 저는 차분한 척 답했지만 머리를 정리하며 손이 떨렸어요. 준서는 무서우리만치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영화 재밌어요, 형. 같이 볼래요?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뚫어지게 보며 의심으로 그 거리를 재는 듯했어요. 끝없는 순간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피곤해. 방에 올라간다. 그가 말하고 떠났지만 공기는 무겁게 남았어요. 그의 발소리가 계단 너머로 사라졌을 때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짓눌린 듯했어요. 준서가 저를 보며 걱정과 갈망이 섞인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형수, 더 조심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창밖 바람과 거의 섞일 만큼 낮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심만으론 이 불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비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스스로 감옥을 짓는 듯했죠. 상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날 밤 그의 눈빛은 경고였어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비밀이 터지면 모든 걸 잃을 거라는.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저는 준서를 떠올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 방식을요. 저는 제 자신과 싸우려 했어요. 이성의 마지막 조각을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준서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마른 잎사귀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듯했어요. 그날 밤 상구가 출장 간 사이 집은 무서운 고요에 잠겼고 제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준서와 저는 거실에 서 있었죠. 희미한 불빛이 테이블 위 그의 스케치에 비쳤어요. 우리가 써선 안 될 이야기의 조각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묻어둔 불꽃을 느끼고 싶었어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준서가 다가와 제 뺨에 손을 댔어요. 부드럽지만 뜨겁게. 마치 제 심장의 캔버스에 마지막 선을 그리는 듯 했죠. 형수,
사랑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갈망과 고통이 가득했죠.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칼처럼 제 마지막 경계를 갈랐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제 세상이 그 안에 비쳤죠. 상우의 따분한 아내가 아닌 사랑받고 갈망되는 은지라는 여자의 세상. 너 때문에 다시 살아. 저는 목이 메어 답했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거실. 준서가 요가를 하던 초록색 매트 위에서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었어요. 그의 손길. 깜자마삼다 숨결. 가타자마마스마 숨결. 순간들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음을 선언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열정이 가라앉고 심박이 느려졌을 때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강렬했죠. 저는 울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매트에 스며들었죠. 우린 뭘 하는 거야? 준서야? 저는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는 네 형의 아내야.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준서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손은 놓지 않으려는 듯 세게 쥐었죠. 우린 그냥 행복을 찾는 거예요, 형수. 그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걸 가질 자격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행복이 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상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마치 그가 다 아는 듯 했죠. 우리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이 불꽃을 영원히 숨길 벽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일어나 드레스를 정리하며 방금의 순간을 지우려 했지만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준서를 봤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 연약함이 보였어요. 모든 걸 파괴할 비밀의 연약함. 저는 멈출 수 있을지, 상우의 아내로 준서의 형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문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저를 배신했어요. 준서를 떠올릴 때마다 그가 저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저는 이 길을 택했어요. 그 끝이 심연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깊은 곳에서 아무리 애써도 이 비밀이 곧 저를 집어삼킬까 두려웠어요. 준서는 서울이 안개에 잠긴 이른 아침에 떠났어요. 낡은 캐리어를 끌며 오래 쳐다볼 용기가 없는 슬픈 미소를 지었죠. 그는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본 그의 눈빛은 그의 심장 일부가 이 집 제 곁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제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요. 숨이 빠져나간 듯했죠. 저는 부엌 행주를 쥔 채 멈춰서서 그를 쫓아가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준서가 제 일부를 가져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깨운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묻을 방법을 모르는 그 부분을요. 상우는 우리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변했어요. 저녁 식사는 말없는 의식이 됐고 그의 눈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스쳐갔어요. 저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려 했어요. 밥을 제 시간에 차리고 집을 깨끗이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제 죄를 상기시켰어요.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봤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밤 그의 곁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제 죄책감 어린 심장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릴까 두려웠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고 그 틈을 메울 방법을 몰랐어요. 어느 아침 창문으로 약간의 햇살이 들어왔을 때 거실 구석에 남겨진 준서의 초록색 요가 매트를 발견했어요. 저는 매트를 펴고 앉아서 평온을 찾으려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숨결마다 그의 기억이 따라 떠올랐어요. 빛나는 미소,
불타는 눈빛,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순간들, 매트의 부드러움을 만지며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잊을 수 있을까? 저는 속삭였지만 답은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이 죄를 지우지 않고 더 무겁게 만든다는 듯 울렸죠. 그날 오후, 노을이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 따뜻함은 거짓 같았어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절벽 위에 서 있는 듯 했어요. 모든 게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며. 제와 준서의 비밀은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 작은 불꽃 하나면 모든 걸 파괴할 폭탄 같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상구가 제 눈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될까? 이 죄를 안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저를 집어삼킬까? 답은 없었어요. 두려움과 꺼지지 않는 갈망만이 제 심장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준서가 남긴 불꽃처럼요.